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승장이 무르익는 모양새죠. 자, 지금 시점에서 주목해 봐야 될 섹터 뭐가 있을지 한번 살펴봅니다. 그 전에 뭐 뉴스가 떴습니다. 자, 테더 스테이블 코인이죠. 이게 단 24시간, 그러니까 지난 하루 동안 중앙화 거래소에 19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2.7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자금이 코인 거래소로 들어갔다. 보통은 이러면 코인을 샀다. 이런 얘기로 풀이를 하시면 되겠죠. 비트코인 현물 ETF가 순유입 전환이 됐다. 6.2억 달러면 뭐 8천억 이상 되는 거의 9천억 달하는 큰 돈입니다. 보통 스테이블 코인이 거래소 갔다. 코인 샀다는 얘기죠. 비트코인 ETF가 순유입이다. 상승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누군가 샀기 때문에. 지금 뉴스에 우리가 홍수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요. 말에 이렇게 집중을 하시면 말을 항상 바꾸잖아요. 코인은 다단계 사기, 테러리스트, 뭐 쥐덫이었다가 지금은 갑자기 글로벌 자산이고 혁신이고 뭐 국가의 지금 전략적 비축 자산 아닙니까? 말에 집중하시면 계속 놀아날 수가 있습니다. 속을 수 있습니다. 몸만 보자, 행동만 보자. 물론 여기서 뭐 테더다, 뭐 비트코인 ETF는 하루 이틀 지나서 확인할 수 있는 후행 지표이긴 하지만 분명한 건 행동이죠. 자, 애널리스트가 미국의 금리 결정, 대선보다 영향력이 더 크다. 자, 이거는 굳이 말씀드리면 말입니다. 말이죠. 저금리 상황은 채권과 같은 전통 자산의 매력을 떨어뜨려서 투자자들이 고수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위험 자산으로 이동하게 한다. 자, 행동이 아닌 말. 자, 말이 의견인 경우에는요. 객관적으로 스스로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투자자에게는 필요하고요. 더 나아가서 그러면 이렇게 될 것이다. 추론과 예상까지도 해볼 수 있는 능력이 나중에 생기십니다. 저는 이 말이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금리 인하하고요. 전 세계에서 돈을 찍으면 당연히 이제 쉽게 말하면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돈을 많이 찍는 건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뭐 비트코인이랄지 금이랄지 혹은 뭐 주식이나 뭐 나중에 부동산도 될 겁니다. 위험 자산. 그러니까 이제 은행의 이자 뭐 그거 이자율 점점 낮아지니까 거기에 돈 안 맡기고 위험한 자산을 더 추구하는 경향은 앞으로 더 강해질 겁니다. 자, 금리가 낮아질 때 대표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크립토 섹터가 있거든요. 이거 뒤에서 말씀드립니다. 자, 현대카드, 우리나라의 카드 회사가 니어라고 하는 니어 프로토콜이잖아요. 레이어 1입니다. 이 재단에서 주최하는 블록체인 컨퍼런스에 참여했다. 왜 참여했을까 한번 가만히 뭐 읽어보시면요. 현대카드 다빈치 모델 뭐 장범준, 가수잖아요. 가수의 NFT 티켓을 판매를 했나 보죠. 그 사례를 이제 발표를 한다. 그러니까 이제 NFT를 카드를 통해서 티켓 세일즈를 지금 하고 있다. 지금 이것을 이제 케이스 스터디 뭐 이런 형식으로 발표를 할 것 같아요. 뭐 둘이 이제 현대카드와 니어 재단이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사실 NFT는 뭐 음악이나 스포츠나 미술, 영화, 뭐 공연, 뭐 여러 가지 이런 티켓 세일즈는 이건 확정된 미래라 보시면 돼요.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현대카드가 나서고 있는 거죠. 옛날에 1960년대, 70년대 영화관 하나 있으면 동네 사람들 다 영화 보러 그때 오셨던 기억 혹시 아시는 분 계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비디오가 나왔죠. DVD 플레이어가 나왔죠. 혁신이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뭐 CGV다. 저기 뭐 메가박스입니까? 뭐 멀티플렉스라고 해서 복합 영화관이 있죠. 근데 지금 멀티플렉스는 조금 이제 사양 산업이 약간 됐고요. 지금은 거의 뭐 구독, OTT라고 해서 뭐 쉽게 말하면 넷플릭스 같은 거 우리가 구독하고 있잖아요. 영화를 제가 예로 들었지만 미래의 영화의 모습은 어떻게 될 것이냐. NFT의 형태로 갈 가능성이 전 있다고 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은 이제 구독 모델이에요. 구독 모델의 문제가 뭐냐면 플랫폼이 이익을 다 가져갑니다. 넷플릭스, 뭐 디즈니, 뭐 왓챠입니까? 이런 플랫폼들이 다 가져가요. 이제 구독료를 우리가 월 다달이 얼마씩 내지 않습니까? 지금 약간 공유 경제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약간 전 과도기일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내가 차를 소유하고 있지만
내 차를 누군가에게 그냥 빌려주면 나는 대여료를 받고요. 운전하시는 분은 차를 운전했기 때문에 근로소득을 받고요. 또 이제 그 차를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뭐 우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차를 이제 그 이용하는 사람들은 뭐 차를 유지하고 뭐 사지 않아도 그래도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잖아요. 더 나가면 이제 어떻게 되냐? 웹3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동영상, 뭐 예를 들면 농구에서 그 화려했던 아니면 뭐 격투기의 그 어떤 영화였던 그 장면을 내가 사버리는 거예요. 이게 NFT입니다. 사는 것으로만 끝이는 게 아니고요. 이 NFT를 내가 마음대로 사고 팔 수가 있어요. 더 비싸게 남겨 먹을 수도 있는 겁니다. 점점 이게 시간이 갈수록 개인들에게,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들에게 있었던 힘들이 점점 소비자, 사용자, 그리고 크리에이터들에게 점점 힘이 이동하고 있는 이런 모양새죠. 앞으로 NFT 확정된 미래지만 뭐 지금은 조금 이제 저조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시간 지나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계 세력이 있어요. 자, 이 친구들이 선호하는 코인 뭘까요? 제가 블랙락의 15차선 고속도로다. 뭐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는 뭐 16차선이죠. 쉽게 말하면 서클, USDC, 스테이블 코인을 지원하는 블록체인이 현재 대략 16개 정도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자, 22년 4월 달 서클, USDC 발행사에 누가 투자했습니까? 블랙락과 피델리티가 무려 5,50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엄청난 돈이죠. 왜 투자했을까요? USDC가 뭡니까? 쉽게 말해 뭐 스테이블 코인이지만 디지털 달러거든요. 달러를 발행할 수 있는 머니 프린터를 가지고 있는 서클을 사실상 뭐 이거 대주주가 된 거잖아요. 인수를 한 겁니다. 서클의 USDC를 자기 맘대로 찍어낼 수 있는 발행권이 생겼네요. 그리고 그 디지털 달러 그 스테이블 코인 찍으려면 반드시 뭐를 담보로 사야 됩니까? 미국의 국채죠. 미국의 국채를 가만히 사서 들고만 있으면 뭐 받습니까? 이자 받죠. 국채 수입을 가만히 있어도 가져가네요. 플러스 스테이블 코인 이거 어디다 나중에 쓸까요? 모든 것을 토큰화 시킬 것이다. 블랙락의 레리 핑크 회장 RWA 여기에 스테이블 코인을 쓸 겁니다. 확실한 먹거리에 주요 화폐로 사용해서 사용처를 늘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블랙락이 서클에 투자를 했다. 사실요, 17세기, 18세기 이후에 그 각국의 그때 당시 강대국의 기축통화 발행권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누가요? 유대인 금융 세력이 되겠죠. 이거 이제 뭐 그 홍익희 전 세종대 교수님 책들 보시면 많이 나옵니다. 이런 얘기 했던 사람 기억나십니까? 내게 화폐 발행권을 준다면 법을 누가 만들든지 상관없다. 로스차일드가 했던 얘기거든요. 이 맥락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화폐 발행권을 가져가죠. 서클, USDC죠. 그게 이제 중국계에서는 테더입니다. 국채, 미국채 빚을 사고 있으니까 이자 수익도 따박따박 받아갑니다. RWA,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자산을 토큰화 시켜서 이거 사고 팔 때, 뭐 환전하고 정산하고 결제할 때 그 수수료 다 누가 가져간다고요? 투자자들이 가져가겠죠. 블랙락, 피델리티, 뱅가드들 나중에 다 가져가겠죠. 뭐 전통, 뭐 JP 모건. 이 보이십니까? 그들의 빅 픽처입니다. 여기에서 주로 쓰이는 주요 화폐가 뭐라고요? USDC, USDT입니다.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스테이블 코인은 그래서 커질 수밖에 없어요. 엄청 크게 많이. 이제 종이도 안 쓰잖아요. 그게 다 디지털 버전, 다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갑니다. 나중에 CBDC도 나오겠죠. 이 두 화폐를 지원하는 망에 투자하자, 네트워크에 투자하자. 이게 블랙락의 이제는 16차선 고속도로라고 불러야겠죠. 자, 알고랜드, 아비트럼, 뭐 아발란체, 베이스는 코인이 없습니다. 코인베이스의 레이어 2죠. 이더리움 레이어 2. 셀로, 이더리움, 헤데라, 니어, 코스모스, 옵티미즘, 폴카닷, 폴리건, 솔라나, 스텔라, 스위, ZK-싱크. 여기에 나중에 소송 끝나면 리플도 추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추매했던 코인들 알고랜드도 좀 샀었어요. 알고랜드, 아발란체, 셀로, 니어, 솔라나, 인터넷 컴퓨터, 이뮤터블 X,
아카시 네트워크까지. 쉽게 말해 이거 오르기 전에 샀고요. 제가 바닥을 잡진 못했습니다. 이거 무조건 따라 사라는 얘기는 아니죠. 예를 들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아비트럼이란 코인이 있거든요. 아비트럼 다음에 옵티미즘도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훌륭한 이더리움 레이어 2거든요. 아비트럼의 그 언락 스케줄이라고 영어로 구글에 쳐보시면 물량이 너무 많이 풀려요. 공급량이 너무 큽니다. 그러면 단지 저는 그 이유로 아비트럼을 안 샀습니다. 이런 식으로 본인만의 뭐 남들이 다 좋다고 해서 무조건 사시면 조금 곤란한 상황이 닥쳤을 때 대처가 안 되시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한 편을 보시고 투자 결정은 매우 금지입니다. 제 영상 하나 봤다고 이거 다 아는 게 전혀 아니십니다. 반드시 땡땡 코인 괜찮다 싶으면 끝까지 파셔야 됩니다. 장점, 단점. 뭐 초등학생 내 아들에게도 소개를 설명해 줄 수 있을 만큼 공부한 후에 신중하게 항상 투자를 하셨으면 합니다. 자, 트럼프가 당선이 된 다음에 디파이 규제 낙관론이 확산됐다. 이제 시장은 디파이 프로젝트의 우호적인 환경을 기대하며 규제 변화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다. 디파이가 지금 가격이 좀 올랐죠. 이제 코인이 뭐 이거 어디다 쓰냐? 사실 쓸 때가 많이 있었지만 못 쓴 측면도 있어요. 왜요? SEC가 눈을 시퍼렇게 뜨고 쳐다보고 있거든요. 이거 가지고 뭐 하는 순간 증권이 하면서 바로 기소장 웰스 노티스 날리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당선됐으니까 앞으로 나아지겠네. 그래서 특히 아베 혹은 에이브라고 하는 코인과 유니스왑 가격이 급등했던 게 트럼프 당선의 뭐 수혜 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내년에 선도할 수 있는 섹터 두 개를 꼽아라. 그러면 제가 AI와 RWA를 꼽았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를 추가한다면 디파이를 집어넣을 수 있고요. 네 개를 해라. 그럼 저는 게임을 넣겠습니다. 어찌됐건 이번 편은 조금 디파이에 대해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기억에서 좀 가물가물하실 수 있지만 올해 4월달 디파이 거래소인 유니스왑이 SEC로부터 집행통지, 이거 웰스 노티스를 받았습니다. 올해 4월달이었습니다. 웰스 노티스라고 하면 실은 이제 SEC가 너희들 조금 문제가 있어. 이것 좀 시정을 해. 이 얘기 협의하는데 보통 몇 개월이 걸리고요. 그 다음에 시정을 잘 못한다. 이러면 웰스 노티스를 날립니다. 그리고 나서 웰스 노티스 다음에 한 3주 지나서 소송을 제기를 하거든요. 이게 이제 정상적인 루트입니다. 근데 아까 보셨죠? 웰스 노티스를 날렸는데 그들의 미디어라고도 할 수 있는 포브스에서 지금 이거 뭐라고 합니까? 유니스왑 로스시라고 하는, 로스는 그냥 소송이거든요. 소송 안 했습니다. 근데 왜 소송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웰스 노티스 받은 건 팩트. 소송 아니에요. 소송 안 갔습니다. 왜 소송이라고 했을까요? 포브스에서 퍼드를 유포하는 거 아닐까요? 이게 유니스왑 소송이 크립토 투자자들에게 의미하는 것은 이 기사 읽어보시면 겁주는 내용이에요. 뭐 업계 대표가 뭐 이걸 잘못했으면 증권 미등록 증권이니까 흔들릴 수 있다. 뭐 이더리움 퍼드, 뭐 거래소, 뭐 코인베이스 퍼드, 뭐 비슷해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서요. 유니스왑에서 우리 SEC 이거 웰스 노티스 받았는데 디파이를 위해서 싸울 준비가 됐다. SEC 소송 자체를 무효화하겠다. 뭐 코인베이스랑 거의 비슷한 얘기죠. We are ready to fight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올해 4월달 웰스 노티스 받았을 때 가격을 한번 보실까요? 가격이 쭈루룩 내려갔죠. 웰스 노티스 받았을 때 이 투자자들이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패닉셀 좀 했다는 얘기죠. 얼마 전에 트럼프 당선이 되고 뭐 13%, 뭐 이제 총으로 하면 한 15% 가까이 올랐어요. 유니스왑이 가격이 또 많이 올랐네요. 에이브라고 하는 코인은요. 사실 좀 더 많이 올랐어요. 저는 이제 대표하는 코인 뭐 유니스왑이다 에이브다 하는데 뭐 둘 중에 하나를 꼽아라 하면 저는 에이브를 꼽고 싶습니다. 제가 이거 지금 코인을 갖고 있지는 않고요. 참고로. 자, 또 하나의 대표 디파이는 에이브라고 하는 코인 있죠. 트럼프가 당선된 다음에 유니스왑보다 좀 더 올랐어요. 한 30% 가까이 올랐습니다. 여기서 제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왜 유니스왑에게 웰스 노티스를 던졌는데
뭐 이미 기사를 보시면 소송이란 단어가 이미 등장해요. 왜 소송은 안 했습니까? 왜 기소는 안 했을까요? 또 SEC가 개미 속이기 또 쇼쇼쇼 한 거 아닐까요? 이건 저의 의혹입니다. 그리고 왜 디파이는 트럼프가 당선됐는데 급등했을까요? 특히 이제 에이브 같은 경우는 뭐 디파이도 마찬가지인데요. 트럼프 일가와 연관성이 있어요. 트럼프의 아들이죠.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이게 디파이 프로젝트인데 이거 하면서 스테이블 코인을 찬양하고요. 그 다음에 뭐를 이제 또 추앙합니까? 디파이가 미래랍니다. 스테이블 코인 매우 중요하고 디파이는 미래다. 디파이와 스테이블 코인 하면 사실은 코인 섹터가 하나가 바로 떠오르셔야 됩니다. 이게 뭘까요? RWA입니다. 자산 토큰화는 디파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전통 금융, 기존의 스위프트망에서는 RWA 못합니다. 디파이라고 하는 게 기존의 은행권, 스위프트망이 아니라 블록체인망, 특히 퍼블릭 블록체인, 레이어 1, 레이어 2, 레이어 0 쓴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주요 화폐가 지금 뭐라고요? 스테이블 코인. 이게 뭘까요? 확정된 미래죠. RWA입니다. 레리 핑크 회장이 가자 외쳤을 때 기억나십니까? 제가 이거 막 거의 뭐 이제 좀 오래된 구독자분들은 제가 이거 한 10번은 보여드렸던 그 기사거든요. JP 모건이요. 2022년 11월 달 은행권 최초 디파이 활용 외환거래 성공했다. 보시면 폴리곤과 에이브라고 하는 인프라 이것을 이용해서 싱가포르 달러를 엔화로 바꿨는데 지금 토큰화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디파이를 통해서 뭐 했다고요? 자산 토큰 한 거예요. 이게 같이 가는 겁니다. 세트입니다. 세트. 근데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글로벌 기관의 디파이 수요 증가. 이때가 언제라고요? 2022년 11월 6일 FTX 파산했을 때입니다. 그때 디파이 수요 기관들이 있었을까요? 이거 사실입니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전 세계가 코인 그냥 다 찍어 눌러서 아무런 관심 없을 때요. 조금 의구심이 들죠. 이 사태 FTX 사실 컸잖아요. 테라루나도 컸잖아요. 그 사태 직후에 디파이를 실험했다. 디파이가 얼마나 확실한 미래면 이거 RWA잖아요. 얼마나 확실한 미래면 FTX가 저 세상 갔는데 이거 실험하고 있었네요. 심지어 성공했답니다. 자, 트럼프 일가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프로젝트는 아베입니다. 아베 혹은 에이브라고 불리죠. 이더리움 메인넷 상에서 아베 이제 버전 3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플랫폼을 출시하고 있다. 아베를 좀 칭송을 합니다. 업계 최고 수준의 보안성, 실적을 겸비한 암호화폐 대출 프로토콜이다. 돈 빌려주는 그런 프로토콜이죠. 여기에서 사용자는 이더리움, 랩트 비트코인, USDC, USDT 보이십니까? 테더, 그러니까 비트, 이더, USDC, US 테더 얘네들이 주요 화폐인 거예요. 아니면 담보가 되겠죠. 대출하거나 빌려줄 수 있다. 자, 예금자는 대출자가 지불한 수수료에서 이자 수익을 얻을 수도 있겠죠. 더 나아가서 전통금융, 기관 투자자들과의 관계를 활용해서 현재 이더리움 메인넷과 호환되지 않는 자산을 가져올 수도 있다. 뭐랑 연결하는 게 중요하다? 이더리움이죠. 한편 아베 이렇게 잘 통합을 시키면 이더리움 레이어 2로 플랫폼을 확장할 것이다. 자, 첫 번째 디파이는요. 자산 토큰화 할 수 있는 플랫폼이고요. 두 번째로는 금융 플랫폼 그 자체예요. 은행 대신에 디파이 쓴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돈도 빌려주고 이자 수익도 되고 여러 가지가 됩니다. 두 번째, 디파이, RWA 여기에서의 기준이 되는 플랫폼은 뭐다? 이더리움이에요. 이더리움이다. 이더리움 메인넷과 호환이 안 돼도 다 끌어올 수 있다. 이더리움이 기준입니다. 이더리움 레이어 2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더리움 생태계가 어떻게 된다? 더 커진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 이제 보시고 혹시나 이런 분들 안 계시겠지만 혹시 계실까봐 뭐 지금이라도 에이브나 이제 아베나 유니스왑 이 코인 사라는 얘기냐? 노입니다. 노. 아무리 좋은 코인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가격 올랐잖아요. 급등하는 순간 저는 그 업비트 보시면 그 별표 아십니까? 그 관심 코인 리스트에서 그냥 삭제시킵니다. 안 봐요. 아예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투자 수익은 반드시 싸게 사서 비싸게 팔기죠.
이때만 수익입니다. 큰 투자 수익은 뭐라고 제가 얘기 드렸습니까? 싸게 많이 사서 비싸게 많이 파는 겁니다. 이거는 워런 버핏도 이거는 예의가 없어요. 좋은 코인이면 코인일수록 비관론이 팽배할 때 저평가 이거 사면 뭐 거의 이제 욕을 먹을 정도가 됐을 때 저는 그럴 때 사는 게 맞다고 보죠. 이거는 아무나 절대 이렇게 할 수가 없고요. 내가 샀더라도 더 떨어진 뭐 이제 지하 뭐 몇십 층 내려간다고 하잖아요. 그래도 계속 살 수 있느냐? 스스로에게 꼭 질문을 해보시고 선택을 신중하게 하시면 좋겠어요. 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디파이 규제 낙관론이 확산한다. 여기서도 두 가지 코인을 언급을 합니다. 아베와 유니스왑. 이 정도 되면요. 제가 하나의 가설이 가능해집니다. 뭐냐면 SEC가 업계의 대표 주자 유니스왑이 디파이 사실 시총이 제일 높았거든요. 여기에다가 웰스 노티스를 날렸었죠. 혹은 이제 그냥 기소한 업체들도 있어요. 공통점을 제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좋은 회사요. 다 좋은 회사고 전통 금융과 뭐 부분적으로라도 경쟁 관계에 있는 코인들 디파이 쓰면 은행 안 쓸 수가 있거든요. 이런 친구들한테 경고장 매기거나 기소를 했다는 거예요. 심한 견제를 했다는 거죠. 웰스 노티스를 받았던 곳들을 지금 제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로빈후드, 크립토닷컴, 오픈시 이거 NFT 이제 시장이고요. 컨센시스 이더리움 개발 회사입니다. 유니스왑, 이뮤터블 X 최근에 이뮤터블 X 받았죠. 실제 소송까지 간대. 리플, 크라켄,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미등록 증권이라고 얘네들 다 거의 뭐 이제 기소장 할 때 이제 적었죠. SEC가요. 솔라나, 카르다노, 폴리곤, 파일코인, 알고랜드, 코스모스, 니어, 인터넷 컴퓨터, 코티, 디센트럴랜드, 플로우칠리즈 등등등. 이런 애들 굉장히 위험한 애들입니다. 라고 했었죠. 제가 그들의 입장에서 이걸 한번 해석을 해드릴게요. 거래소, 뭐 코인 거래소 말고 전통금융, 은행, 자산운용사 내가 코인 팔고 싶어. 전 이렇게 들리거든요. 두 번째, 좋은 코인, 우량 코인 그건 좀 내 권한 밑으로 끌고 오고 싶어. 그래야 내 권한이 커지겠죠. SEC에서 하지만 그 권한이 CFTC로 옮겨가고 있죠. 세 번째, 소송을 그냥 막 걸어서라도 뭐 경고장 날리고 시간을 지체하고 싶어. 왜 시간을 지체하고 싶을까요? 시장과 인프라를 다 뺏어와야 되는데 소송을 걸면 웰스 노티스 하나만 날려도 패닉셀 나오잖아요. 그거 뺏어와야죠. 그렇게 해서라도 시장과 인프라 장악이 끝나면 제가 볼 때 비트와 이더는 지금 어느 정도 장악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하늘로 쏘는 거예요. 제 눈은 그렇게 보입니다. 제 이 어떤 지금 가설이거든요. 이게 맞다면요. 웰스 노티스를 날리고 소송을 한다는 것은 일반 개미들 속이기 위한 아주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한 속임수죠. 저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그래서 뭐 미등록 증권입니다. 뭐 23년도 6월로 기억하는데 그때 솔라나 샀고요. IMX, 이뮤터블 X, 웰스 노티스 날렸을 때 패닉 바잉했다고 말씀드렸죠. 이거 무조건 따라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본인만의 어떤 강력한 어떤 확신에 의해서 투자를 하자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그리고 좋은 코인이라고 해도 비싸게 사면 되겠습니까? 비싸게 사면 수익률이 낮아집니다. 아무리 좋은 코인이야 좋으면 좋을수록 쌀 때 사셔야죠. 이거 어려운 거 압니다. 하지만 비싸게 사면 저는 오히려 그냥 마음을 좀 비우는 게 차라리 낫다. 한 템포 그냥 늦었다. 기다리면 기회가 또 오긴 왔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좀 얘기를 드릴 코인 하나가 있는데요. 온도 파이낸스. 온도라고 하는 코인 제가 RWA 쪽에 뭐 대표하는 뭐 대장주 코인이다. 괜찮은 코인이다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근데요. 여기에서 중장기적으로 제가 굉장히 좋게 보는 코인이 맞지만 여기 밑에 보시면요. unlocked 그 다음에 locked 해가지고 이거는 코인의 85.5%가 시장에 아직 풀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공급량이 나중에 풀린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요. 뭐 85%뭐 이렇게 적당히 풀리면 돼요. 그러면 그게 수요가 이제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뭐 들쑥날쑥하다 상승장 되면 이게 올라가거든요.
중요한 건 여기서 뭐냐면 코인이 한꺼번에 많이 풀리면 위험해요. 코인이 풀리는 속도와 양입니다. 이걸 반드시 코인 살 때 체크를 해보시면 좋거든요. 온도 코인 언락 일정표를 보시면 25년 1월 18일, 26년 1월 18일, 27년 1월 18일, 28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 갈수록 늘어나요. 늘어나는데 지금 이거 얼핏 보시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제가 이것을 직접 한번 그 수치로화해서 보여드릴게요. 11월 달 이제 매일 시총에 그러니까 지금 온도 파이낸스 전체 시총이 100%라면 0.004%의 공급량이 매일 풀립니다. 솔직히 굉장히 우스운 양이에요. 이거 별것 아닙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내년 그러니까 매일 풀리는 겁니다. 내년 1월 17일까지는 보니까 0.004% 이렇게 지금 풀리고 있죠. 1월 15일 내년입니다. 1월 15일이 되니까 시가총액의 100%가 넘네요. 134.2%요. 그 다음에 내년 또 1월 18일이 됐을 때 134%가 풀린다. 그러니까 내년 1월 17일까지는 매일 시가총액 전체의 0.004%뭐 풀려도 뭐 오케이 그건 뭐 빅딜이 아닙니다. 내년 1월 18일 단 하루에 시총의 2배 넘는 양이 하루에 풀려요. 이게 현재 시가로 2조 원이 넘거든요. 이거는 공급 폭탄입니다. 2026년 1월 18일, 2027년 1월 18일 그냥 매년 1월 18일에 그냥 쏟아붓는 거죠. 이건 폭탄이 맞습니다. 1년 단 하루에 시가총액의 2.3%의 코인이 그냥 하루에 공급이 되면 이런 현상이 벌어질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상승장에 있다. 자, 다른 코인 막 하늘로 솟구쳐 올라가는데 온도 코인은 조금 덜 오를 겁니다. 왜냐하면 공급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수요가 공급을 절대 따라가기가 힘들거든요. 두 번째, 만약에 뭐 내년 1월 하락일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하락세라고 하는 게 일시적으로 하락은 올 수 있잖아요. 다른 코인이 다 떨어질 때 온도 코인 그때 공급량 폭탄이 나오면 낙폭은 훨씬 더 클 겁니다. 공급량이 그때 받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이제 밑으로 훅 꺼질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매우 좋은 코인이든 아니든 가격은 결국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 수요와 공급이죠. 일시적으로 공급 폭탄이 쏟아진다면 어떻게 됩니까? 가격은 짓눌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코인이라고 하지만 내년 1월 18일 물량 폭탄이 오기 전에요. 특히 이제 11월, 12월 제가 보니까 조금 그 상승장의 바람이 솔솔 불어오고 있거든요. 11월 말이든 12월 말이든 올 연말이 되기 전에 웬만하면 코인들이 다 오를 거예요. 물론 뭐가 더 오르고 적게 오르곤 있지만 온도도 제가 볼 때 오를 겁니다. 그때 저 같으면 온도 코인 그냥 정리하고요. 아마 다른 코인을 갈아타든지 아니면 현금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다른 계획을 세워볼 거라는 저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큰 이상이 없는데 이거를 그냥 넘어가기에는 하루에 풀리는 물량치고는 너무 재앙과 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뭐 꼭 이대로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재무적 조언이라기보다는 모든 의견을 참고하셔서 신중하게 선택을 내리셔야겠죠. 그리고 저 역시도 뭐 모든 코인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막 꿰차고 있는 거는 아닙니다. 저도 이제 모르는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이 굉장히 또 공부 많이 하시는 고수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댓글로 또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내일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